자, 여기 오늘 이게 또 나왔는데 이것들이 참 이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웠어. 이 내각제 세력이. 정치개혁 5법 여야 발의, 윤석열 중대선거구 이재명 다당제 포함.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요, 거의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는 듯한 정도의 논조가 나왔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서 내각제한다는 말을 안 해. 근데 하는 짓들을 보면 계속 내각제로 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도 이게 발표된 게 이건데, 정치개혁 5법이 아니야. 이거 국민들 속이는 거지. 내각제 5법이야, 내각제 5법. 내각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정치 관련 법들과 선거 관련 법들을 개정하겠다, 내각제에 맞춰서. 사실 이것만 돼도 내각제가 돼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헌법 안 건드리고 내각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상민, 이거 완전 민주당 수박파의 그 상징이죠.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그 지지층들이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내각제라 보면 돼요. 한 명의 여의도 없이 다 수박들은 내각제라 보면 됩니다, 여기. 그 국힘당은 유승민 정도 빼곤 다 내각제라 보면 돼요, 여기는. 자, 이승민 이제 중앙일보에 통화해서 이상민이 양당 정치체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는 내용의 5가지 법안을 4일 발의할 예정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자,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크게 해서 거기서 중선거구제는 한 2명 정도 뽑는 거고, 대선거구제는 한 3-4명 뽑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1당, 2당, 3당이 한 지역구에서 다 당선될 수가 있어. 한 번에 한 4명을 뽑아버리니까 1당, 2당, 3당이 한꺼번에 당선될 수가 있고, 만약에 중선거구제라 그러면은 1당, 2당이 당선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다당제로 가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에 좀 적합하지 않냐 이런 평가도 받을 정도로 뭐 나쁜 제도는 아닌데, 내각제로 가려면은 다당제로 가야 되거든. 양당제에서의 내각제는 의미가 없어요. 다당제로 가야지만 내각제가 돌아가는데, 그 다당제로 가기 위한 필요 조건이 중대선거구제여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이게 중대선거구제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 내각제니까.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도 이게 다당제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거는 지금 표를 등가성으로 가지가 않아, 우리는. 한 5%, 6% 얻었어, 총선의 정당이. 그러면은 5에서 6%에 걸맞는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양당으로 이제 기득권화가 돼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 제도를.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면은 꽤 좋은 제도라고 생각들을 해요. 야, 내가 3% 얻었어? 그러면 의석수를 딱 3% 가져가. 그럼 3%나 치자. 지금은 3%라 그러면은 한국에서 정당이 의석수를 하나가 가져가는데, 3%라 그러면은 100명 중에 3명 아닙니까? 그럼 300석이면 몇 석입니까? 9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3% 얻으면 한 석밖에 못 가져가는데, 권역별 비례대표가 되면은 3% 얻으면 9석을 가져가게 돼요. 그럼 이건 뭐냐? 다당제가 되기 딱 좋은 거지, 다당제가 되면. 1% 얻었다? 1% 얻으면 한 석, 3석 가져가야지. 1% 얻었으면은. 300석 기준으로 1% 얻으면 3석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도 역시 이 독일같이 내각제 하는 데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하면요, 이거는 다당제형 내각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의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겠다. 현재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중진을 비롯한 원내 5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원내 5당. 민주당에서는 친이명계 좌장 정성호, 이상민을 제외하고 이재명계도 참여했다는 거야, 이재명계도. 정세균계 이원우. 이거 내각제, 정세균 내각제 핵심 아닙니까? 친문, 김종민. 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내각제로 판을 짜고 있다고 볼 정도예요. 계파에 상관없이 12명이 발의했다. 원래는 이게 이재명계가 지금까지는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사실상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면서 이제 이재명계도 내각제로 참여했어. 자,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이명수, 이용우.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다야, 다. 여기는 전체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정의당이 지금 이상하게 가잖아요. 정의당이 지금 박진흠 건의안도 빠져있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빠져있고, 이상한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정의당이 지금 사실은 내각제를 가장 바라는 정당이죠. 내각제가 아니면 지금 정의당은 죽게 생겼어요.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내각제가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정의당이 뭐 3, 4%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석을 넘어가, 정의당이 항상. 그러니까 내각제가 되기를 정의당은 가장 바라는 정당이고, 여기 있는 지금 조정훈도 이상하게 가잖아요? 이 시대전환? 조정훈은 원래 내각제 브레인인, 그 중앙일보에 나왔던, 그거 뭐더라? 홍석현 회장이 했던 거 있잖아. 여시제 출신 아닙니까? 조정훈. 내각제의 핵심 브레인이 여시제인데, 조정훈이 내각제 출신 아니에요. 여시제 출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을 맡고 있어. 특검이 내각제 들어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 통과돼서 진짜 특검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윤석열 죽어요. 지금 걸린 게 몇 개입니까, 김건희가. 그리고 그 김건희를 지금 봐준 게 몇 개예요.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는 거는 막아야 되는데, 특검을 갖고 협박을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이를. 너 내각제로 권력을 내놓지 않으면 너 특검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입장들이 많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이거 기본소득당이 이게 사실 시대전환과 같이 막 움직이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젊은 정치인이라고 지금 내각제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속 김홍걸, 김홍걸이가 아직까지 국회의원이야? 심각하지. 지금 19명이 전 여의도의 정치 계파를 다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선거 제도가 됐을 때 어디가 문제가 터지냐? 여당이 문제가 터져요. 여당이. 대통령제는 여당이 과반을 넘어서 국회와 정부를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들어와 버리면요, 여당이 과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요. 그냥 지금 당이 한 5개 있다 치잖아요. 5개가 당이 막 득표해버리면은 그거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여당이 실제로 51% 이상의 투표율을 가져가야지만 과반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40% 정도만 해도 과반 가져갔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 지금 그 당시 여당은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당시는 뭐 자유통합당이냐?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투표율 차이는 7%밖에 차이 안 났죠. 근데 의석수는 거의 100석 차이 났어. 거의 한 80석 차이 났죠. 80석. 그게 양당제예요. 그 양당제.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대통령제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의 정당 국민의힘은 과반이 이미 좌절이 된 거예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과반은 일단 포기하는데, 그럼 과반을 포기한 상태에서 지금도 소수 여당이어서 아직까지 정부 조직법도 통과를 못 시키는데, 총선 이후에도 과반이 안 되는 게 확정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정당을.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내각제로 가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과 팀을 짜든지, 아니면은 뭐 정의당이나 이런 떨거지들 팀을 짜서 다수당 연합을 만들면은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거. 자, 그리고 이 내각제에 대해서 이 유시민 이사장이 짚은 대로 다 요런 것들이 일찌감치 내각제 공작을 시작해 왔다 이거예요. 대통령 직선 의원 내각제 개헌 필요. 근데 이거를 왜,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내각제를 하는데 대통령 직선을 강조하냐? 대통령 직선제야말로 87년 이 민주항쟁에 사실상 단 한 가지의 성과야. 실상. 왜? 87년 이후에 너무 많은 사고들이 터지고, 뭐, 586도 썩어 빠지고, 뭐, 이렇게 되고, 검찰과 법원은 더 권력화되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80년대보다 더 엉망된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은 성과가 대통령 직선제 하나니까, 이거를 빼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뺐을 때 국민들은
87년의 성과를 이 국회의원들이 뺏어가네 이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는 의원 내각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의원 내각제가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가지고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건데 대통령 직선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만 마시는 대통령, 술만 처마시는 대통령, 그걸 직선으로 국민 너희 개돼지들이 뽑아라. 실제 통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거니까 너희 국민 개돼지들은 누가 술 잘 마시냐? 저 지금 이 70대 노인 개돼지들, 보수 개돼지들, 김건희 예뻐요. 예쁜 사람 뽑아라 너희들은. 영부인 보석 보고 뽑고 영부인 옷 보고 뽑고 대통령은 저놈이 술 제일 잘 마시는 뽑아라. 니네들하고 놀아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 한마디로 술 처마시고 옷 가지고 현혹해서 국민 개돼지들을 놀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실제로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져가겠다. 이게 이재호식 내각제, 이재호식 내각제 이거. 그러니 얘네들이 지금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이가 딱이야.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내각제상에 술 퍼마시고 옷 가지고 사기치는 대통령 영부인으로 딱이거든. 이때 해치워야 돼 이때. 얘네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온 거죠 이거를. 그리고 지지율은 폭락했겠다. 특검 한 방이면 윤석열 죽이겠다. 이때 특검으로 협박해가지고 권력을 갈취하겠다는 게 얘네들의 계획인 겁니다 이게. 한두 놈이 아니지. 손학규, 김종인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작자들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다 뭐냐?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은 여의도에서는 한자락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호시탐탐 내각제를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손학규가 이거 대선 때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의 권력구조 문제 회피. 막강 권력 누릴 생각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내각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탄압받는 거야. 근데 지금 바뀌었다니까 자기 살려고. 자, 그 윤석열이는 이미 내각제에 오케이 사인을 냈어요. 이미 냈어. 이거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자도 내각제 화신인데 이미 8월 21일 날 윤석열에게 여야 중진협의체 개헌 제안에 윤석열 긍정적.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가 바로 선거법 개정하자. 내각제로 가려면 무조건 선거법 개정해야 되거든. 아까처럼 그 중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여기서 이미 합의가 됐어요. 김진표하고 윤석열하고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밀어붙이는 것만 남았어요. 밀어붙이는 것만. 내가 그래서